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상 보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게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지식산업스타 시장을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조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식산업스타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 비정상의 시장이 이제 정상의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금 고통이 조금 따를 것 같다라는 전체적인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참 최근에는요, 이렇게 옛날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 영업했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참 이렇게 기업이 지식산업센터를 선택을 할 때는 참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또 실제로 또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과거하고 흡사하게 따라가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작년, 재작년 요때 사실은 너무 비정상의 시장이었잖아요. 지식산업스타 시장이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정상의 시장, 너무나 많은 투자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왔던 그 시장 속에서 그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그게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지식산업스타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딱 정확하게 그 패단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이 됐었기 때문에 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알려지기도 전에, 기업체들이 다 선택하기도 전에 투자자들이 다 물건을 선점을 했고, 투자자들이 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다 분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기업체들에게는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진짜로 인기 있었던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을 했었죠. 실제 회사냐 아니냐, 네가 진짜 쓸 거냐 안 쓸 거냐, 당신 회사가 진짜로 잔금 칠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까지 검증을 했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검증을 해서 실제 회사들한테만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었었는데요. 저는 그런 대비를 했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건물들은 지금의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그 가치를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너무 시장이 과열되고 좋았었잖아요. 사실 그때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상품으로 사실은 승부를 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물건을 볼 때, 이 상품이 정말로 기업체가 선호할 만한 물건이었는가, 기업체가 좋아할 만한 물건이었는가, 단순하게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이었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해서 그런 건물을 선택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와서 보니까 회사가 쓰기가 좋고 스펙이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러면 기업체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좋은 시절에 편향해서 투자자 위주의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지난 2년 사이에 이제 그 투자자들 우선으로 이렇게 시장이 재편되다 보니까 기업체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 물건이 홍보가 되고 전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에도 자주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을 할 때는 수요자가 기업체밖에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업체에게 DM을 보내고 계속적으로 기업체가 볼 수 있는 뭐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데 전시회나 그런 데 가서도 영업을 하고, 그런데 부스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다는 걸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식산업센터가 어디가 있다, 어디에서 지금 짓고 있고 분양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업체들에게 꾸준히 정보가 갔습니다. 근데 지난 2년 4월, 세월에는 아무도 기업체 영업을 하지 않았어요.
기업체 영업을 하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훨씬 편했기 때문에 기업체에게 아무도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무슨 이야기냐면, 아, 이 건물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런 스펙으로 이 위치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를 기업체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앞으로 임대로 전환될 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모릅니다. 그게 이제 어느 한 지역에서 굉장히 랜드마크로 이렇게 들어가서 뭐 굉장히 또 전시 효과가 있고 또 잘 보이는 지역에 있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일반 기업체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편하게 홍보를 했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임대로 전환하거나 전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그런 분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게 참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질 거라고 사실 예상했던 사람도 물론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제 편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고 건물이 스펙이 정확하게 그런 거에 충실이 됐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건물이 준공이 나고 입주가 지금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럼 이제 건물을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실제 들어가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육안으로 봤을 때, 아, 정말로 괜찮은 물건이다 싶은 것들은 그래도 이제 그때 가서라도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 진가를 발휘하는 건물들이 지금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건물들은 굉장히 고전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게 현재 지식산업센터 시장입니다. 너무 지난 이전 시절에 사실은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았고, 너무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왔고, 기업체들에게는 그게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가 장기화가 되고 조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문제화 될 수도 있죠. 어느 분이 혹자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근에 뭐 전세 사기 사건 뭐 이렇게 났던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 참 저는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세월에 들어왔던 분들은 자의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줄 섰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했고, 못 받아서 안달이었고, 분양을 못 받아서 안달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갖고 지금의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타박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 더 당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너무 이제 머리가 너무 아프잖아요.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보면 계약 해지 법무법원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저는 참 그 변호사 참 기회주의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요, 아, 이게 계약 해지 사유가 있을 것이다. 되면 좋고 안 돼도 자기는 어쩔 수 없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 개념이지, 절대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없을 거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변호사가. 참 그 변호사한테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거를 그렇게 쉽게 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일반 사람들을 현역을 하는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어렵고 힘들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변호사한테 사기를 한번 더 당한다니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참 이제 이게 너무 단기간에 이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별의별 사례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참 사람들은 마이너스를 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러면 물건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파는 사람 입장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고 결과적으로는 그 건물 전체를 죽이는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한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가격을 싸게 내놨다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빨라요. 전부 다 오픈 채팅방 다 들어가서 다 고기만 숙이고 다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 사람들끼리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마이너스로 된다고 치면 결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결정을 안 한다니까요. 못 산다니까요. 빠지는 시장에서는 절대로 결정을 안 한다니까요. 만약에 1000만 원 마이너스 해준다 그랬어. 그러면은 1500만 원은 안 돼요? 1500만 원 된다 그러면 2000만 원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된다니까요. 거래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부 사람들이 급하다 그래갖고 이거를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전체가 다 죽는 개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참 그런 것들이 보면은 눈앞에 뻔히 보이고 자명하게 보이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너무 그런 것들을 모르고 또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또 망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앞으로는 이제 한동안 지식산업센터가 없어요. 한동안 이 물건들이 다 소진이 되고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금융사이고 여러분들이 건설사라고 하면 누가 지식산업센터 짓는다고 하면 돈 빌려주겠어요? 지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문제가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또 흐름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줄고 없으니까 또 새로 나오는 것들은 부장이 잘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경쟁력 있는 물건들을 사게 됐을 때 굉장히 빛을 볼 수 있는 진입 시점이라는 것도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참 이렇게 시장 전체를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재밌고 어떻게 들어갈지 이런 시기를 또 기회로 보는 사람들, 이런 시기를 너무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 참 이런 시기가 자명해질 거가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선택을 잘하라고 그렇게 누누이도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쉽게들 다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개념이 그거예요. 쉽게 선택을 했고 내가 그만큼의 급이 안 되게 선택을 했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의 물건을 홍보하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뭐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임대를 신경 써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건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스스로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좀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최근의 생각들입니다. 이게 최근들의 좀 생각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종종 돌아가는 소식. 저는 제 생각에 이렇게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남겨놓는 게 저도 성장하고 있고 저도 계속 시장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 판단이 그 다음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거에 있어서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기도 저도 합니다. 근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에 기회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기회로 보시고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실 분들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